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C랭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랭귀지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배울 C샵 언어에서 배워야 될 어떤 범위를 갖다가 C랭귀지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샵도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C샵의 어떤 문법과 그 문법이 주는 의미, 우리가 보통 시멘틱스라 그러는데 신텍스, 문법 신텍스랑 시멘틱스를 갖다가 이번 학기에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C랭귀지랑 마찬가지로 C샵에서도 여러분들 명령어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데이터랑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C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단 명령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할당문, 어사인먼트문, 그 다음에 반복문, 뭐 for loop, 뭐 while문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교문, if문이랑 스위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break문, 뭐 continue문 이런 것들은 C랑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단 반복문의 경우에 for each문이라고 하는 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for each문이라고 하는 게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요거의 의미는 뭔가 집합체, 우리가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갖다가 트래버스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겁니다. 문법이 저기 for each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집합체입니다. 이거 나중에 컬렉션 객체다라고 이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컬렉션 객체 여기 in이라고 되어 있죠. 컬렉션 객체에 속하는 어떤 타입의 컬렉션 객체에 속하는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 개별 원소들 X에 대해서 뭘 일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대부분은 C랭귀지랑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어들을 학습을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호출문, 펑션 콜이죠. 펑션 콜인 경우에 문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호출문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사용 용도가 일반 C랭귀지에서 존재하는 그런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하는 사용 용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전역 함수다라고 합니다. 전역 함수. 요거. 전역 함수 호출. C랭귀지에서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랑 그런 방법을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전역 함수 호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정적 함수다. 정적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ic function이다. 정적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사용 용도는 C랭귀지 함수 그대로 남겨놓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문법들이 또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문법은 과거 C랭귀지에서 이렇게 썼을 때와 한 줄에 들어있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한 줄에 있는 의미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C랭귀지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이 X가 어떤 특정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경우입니다. 특정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X가 포인터다 하는 거죠. X가 포인터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move 함수의 의미는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X가 자동차면은 자동차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X라고 하는 자동차를 10이랑 20만큼 이동시켜라. X축으로 10, Y축으로 20만큼 이동시켜라. 그런 식의 함수를 호출할 때 C랭귀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자바나 C샵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이 문법을 읽는 방법은 X라고 하는 차를
10, 20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멤버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더라도 하여튼 함수 호출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죠, 그죠?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랑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데이터랑 관련해서는 C랭귀지에서는 데이터랑 관련해서 세 가지 어떤 구별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데이터의 양식, 그걸 우리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입에 의한 구분, 그런 게 있고,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커니즘에 의한 구별이 있고, 그다음에 스코프에 의한 구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게 스코프니까 스코프 먼저 얘기를 합시다. 스코프. 객치장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상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치장 프로그래밍에서 C랭귀지에서 존재했던 그 메커니즘에 아주 과감한 조치를 했는데, 이 과감한 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었어요. 이 과감한 조치,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과감한 조치의 결과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 심플해졌다. 프로그램 랭귀지의 문법이라든지 그 활용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졌다, 심플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객시장 언어는 문법은 과거에 비해서 단순해진 셈이에요. 대신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뭐 클래스랑 그 안에 포함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멤버 펑션이랑 이런 것들이 무진장 양이 늘어가지고 커진 거지, 오히려 문법 혹은 그 사용법은 굉장히 심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생긴 단점은 뭐냐? 단점은 효율성이 좀 저하가 됐다. C랭귀지 프로그래밍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C랭귀지를 고급 언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급 언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뭐랄까 레벨이 추상 정도가 낮은, 추상도가 낮은 그런 랭귀지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포인터 같은 거 막 다루고, 그 다음에 주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웬만한 고급 언어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근데 C랭귀지가 그런 기능을 갖춤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드웨어에 좀 근접하게 액세스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억 장소나 그 다음에 CPU 속도를 갖다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과감하게 주소 계산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하는 반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C랭귀지처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법은 아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단점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왜 중요했느냐? CPU 가격이 비싸고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요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 한 대는 예를 들어서 한 195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다 모아놓은 기능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북이. 과거에는 그 하드디스크에 20메가를 설치하는데 막 50만 원 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70년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은 엄청나게 하드웨어랑 그 하드웨어의 그 뭡니까 CPU 속도 성능이랑 그 다음에 메모리의 그 용량이 굉장히 그 뭐랄까 발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할 때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효율성, 뭐 대충 CPU 속도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거 뭐 기억 장소 줄이기에 뭐 프로그램 하겠다 이런 마음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그냥 알고리즘만 정확하게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의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소프트웨어 크게 커져 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크게 커지다 보니까 전체 구조를 갖다가 좀 완벽하게 짜가지고 메인터넌스를 좀 용이하게 하면서 시스템을 좀 계속 확장시키는데 부담이 덜 가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빨리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기억 장소를 줄이겠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가 객체지향 언어를 만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했고, C# 만든 사람들이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하게 됐느냐, 타입과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을 갖다가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C랭귀지에서는 타입이 따로 국밥이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이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따로 국밥이래 가지고 프로그래머의 어떤 뭐랄까 역량에 따라 가지고 타입과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을 섞어서 막 여러 가지 조합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합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객체지향원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객체지향에서는 공식적인 그 타입의 구별은 아닌데 대충 이제 내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객체지향원에서는 데이터의 타입이 기본형이랑 객체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요. 기본형이랑 객체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형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스택 영역에서 할당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테이틱 얼로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만 가능하도록 해놨다 하는 겁니다. 기본형은 무조건 스테이틱 얼로케이션이나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객체형은 무조건 힙형에서 할당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힙형에서 할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조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이랑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머가 내가 기본형인데 문자형인데 혹은 정수형인데 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하겠다, 이거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C랭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랭귀지에서 이렇게 메인 함수가 하나 있다 알아봅시다. 메인 함수가 있는데 C랭귀지에서 이제 정수형 변수를 갖다가 내가 정수형 변수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정수형 변수는 스택 영역에다가 할당을 할 수도 있고 힙 영역에다가도 할당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정수형 변수를 자, 스테이트 영역에다가 어떤 그 스택 영역에다가 할당할 때는 정적 변수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동 변수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정수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인티저 x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전역 변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전역 변수고, 이런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될 때 할당되기 때문에 스택 영역의 정적 기억 장소에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정적 변수로 스택 영역에 할당하는 경우입니다. 자동 변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정의를 하죠. 그죠? 그럼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변수는 자동 변수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변수기 때문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으로 일 처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어떻습니까?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생겼다가 메인 프로그램 나갈 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 인티저 변수인데 기본형에 해당하는 인티저 변수인데 스택 영역에다 할당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어떤 기억 장소를 동적 할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적 할당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동적 할당할 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행위가 mallocate라고 하는 함수 행위를 해서 만들어지는 기억 장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걸 동적 변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병역에서 인티저 변수 하나를 갖다가 할당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겁니다. C랭귀지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똑같은 인티저인데 뭡니까? 스택 영역의 정적 기억 장소 그 다음에 스택 영역에 그 함수가 할당되는 뭡니까? 우리가 스택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했죠. 스택 프레임 혹은 이제 액티베이션 레코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할당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 할당된다고요? 시병역에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시병역에 할당되는 변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변수는 변수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을 이런 경우에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된 기억 장소는 변수 이름을 부여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포인터를 써서 일치를 한다 그랬죠. 그죠? 포인터를 써서 그래서 인티저 p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p에다가 동적 기억 장소에 동적 변수에 주소를 저장해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티저 변수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어떤 배열 같은 걸 쓸 때, 인티저, 이래서 C, 이건 뭡니까? C랭귀지 입장에는 파생형이라 그러죠. 파생형의 일종의 배열입니다. 배열을 갖다가 스택 영역의 정적 기억 장소에다 할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C 이렇게 써주면 뭐예요? 이건 자동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배열, 인티저 10개짜리를 갖다가 스택 프레임에다 할당하는 경우다. 어쨌거나 이거건 스택 영역, 메모리의 스택 영역에 할당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똑같은 배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열에 대해서 동적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적 할당할 때는 인티저 10개를 할당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0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malllocate 함수 호출에 의해 가지고 메모리에 인티저 10개가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10개의 기억 장소를 P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고 이 P를 이용을 해서 P0, P1, P2 이래가지고 인티저 배열을 갖다가 10영역에 할당된 인티저 배열을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뭐 스택 영역, 10영역 뭐 malllocate 함수 이게 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항의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다 C랭귀지 시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빨리 그 부록에 있는 C 프로그램 동영상 강의를 읽어보든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괘씸한 경우가 있는데 짬짬이 그런 학생들이 특히 탁과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진짜 거의 미친놈이다라고 나는 보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강의 평가에다 써놓기를 뭐라고 써놨냐? 아니 이 교수는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뭐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고 다짜고짜 진도를 팍팍 나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렇게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뭐 1년에 한두 명씩 그런 놈들이 나오는데 아니 지가 강의를 들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진도가 빠르다느니 너무 어렵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가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이제 뭡니까 물리학과에 가가지고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수학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학이라고 하면은 뭐 구구단 정도밖에 모르는데 가서 전자기학 수업 들어보세요. 그 수업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수강 신청을 한 인간이 잘못된 거지. 뭐 진도가 빠르더니 이런 얘기 절대 나한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0이 뭔지 모르겠고 스택 영역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가서 미리 빨리 가가지고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때 다운을 시켜가지고 다른 과목들을 가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지가 뭐냐? C랭귀지에서는 타입이랑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랑 별개다 하는 거야. 별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특정 타입에 대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스태틱 얼로케이션,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그다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자유자재로 섞어서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섞어서 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용이 아주 프로그램 엉터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유연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남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거죠. 똑같은 타입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선택을 해서 하는데, C샵이나 자바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바에서는, 제가 자꾸 이제 C샵이랑 자바가 워낙에 신텍스랑 시멘틱스가 또 유사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름을 섞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은 C샵이나 자바나 뭐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C샵에서는 타입과 얘를 완전히 연동을 시켜가지고 기본형들,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무조건 스택형에서만 할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못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C랭귀지를 비교를 했을 때, C랭귀지에서 이거 괜히 지웠네요. 인티저 A라고 있고, 인티저 B라고 있고. 괜히 지웠네. 자, C랭귀지에서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티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배열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C샵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C샵에서는 이렇게 기본형 변수는 무조건 스택 영역에서만 할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합법적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C샵에서는 절대로 인티저 변수 같은 그런 단순한 기본형 변수를 이렇게는 못 만듭니다. 어떻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객체형인 경우입니다. 객체형인 경우에는 무조건 희병에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객체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객체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한 개의 울타리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구조체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조체 설명할 때 변수들 비유할 때 뭐로 비유했습니까? 식판으로 비유를 했죠. 그죠? 그릇 여러 개를 담아놓은 그릇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여러 개의 그릇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덩어리 구조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체 형태를 갖는 데이터를 갖다가 객체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배열도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구조체의 일종으로 취급이 됩니다. 배열도 데이터들이 여러 개 모여있기 때문에, 또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데이터가 모여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배열도 구조체의 일종으로 취급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C샵에서 이런 객체형, 구조체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배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든 거는 무조건 희비역형에서 할당해야지 자동 변수나 정적 변수는 절대로 못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C랭귀지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세 가지 옵션이 있는 반면에 C샵이나 자바에서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다. 배열을 이렇게 만드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으로 만드는 제도도 없어요. 배열은 무조건 배열이나 구조체, 객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변수들은 무조건 동적 할당만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적 할당 프로그래밍 할 때, 동적 할당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생활화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C랭귀지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잠깐만 동적 할당하는 그런 제도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mallocate C랑 유사하게 이제 C샵에서 생긴 C샵뿐만 아니라 C샵, 자바, C++ 이런 데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new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해서 만들어줍니다. new integer 10 이래가지고 10개짜리 인티저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 어딘가 저장을 해라. 어딘가 저장해라. 이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게 존재하느냐면 new integer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 인티저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티저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new integer 혹은 new 뭐 캐릭터, new 더블 이런 거는 더 이상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신텍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텍스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기억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할당받은 요거 12형에서 할당받은 기억 장소라 했죠. 이런 기억 장소에 대해서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억 장소의 주소를 어디엔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물음표로 적어놨는데 이런 물음표 역할을 하는 변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C랭귀지의 포인터와 똑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C랭귀지에서의 포인터는 기능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call by reference 처리하기 위한 기능. 이거는 C샵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call by reference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아예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제도가 랭귀지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배열과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 포인터를 이용을 했다 하는 거죠. 그죠? 막 배열 포인터를 쓰면 이제 거기다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배열인 것처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인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제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 이제 C샵에서 레퍼런스의 사용 이유는 지금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뭡니까? 어떤 객체형 변수를 갖다가 12형에서 할당했을 때 그걸 갖다가 저장하는 용도로만 쓴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뭡니까? 그 C샵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형 함수 포인터 유니온은 활용 가치를 상실해 가지고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내가 객치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30년을 하는 와중에 함수 포인터, 그 다음에 유니온 이런 거는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온은 객치장 프로그램의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하면 그 유니온의 활용 가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열거형도 뭐 쓸려면 쓸 수는 있는데 요거는 가끔은 나옵니다. 가끔은 나오는데 요거 대충 이제 스태틱 정적 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뭐 상수를 잘 이용을 하면은 열거형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스코프도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함수를 갖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바의 장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C샵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C샵의 장점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뭡니까? 프로그래밍 문법이 단순해졌다라고 그랬죠. 그죠? 단순해졌다. 단순해졌습니다. 효율성은 포기하는 바람에 단순해졌다.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단순해졌다. 특히 데이터 부분이 무진장 단순해졌다. 아주 과격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단순해지면서 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은 약간은 있지만 하여튼 이 장점 굉장히 중요하다. 큰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단순한 구조적인 그리고 단순하게 하는 점, 이 점이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때는 객체 지향이 도움이 되지만은 아주 조그만 거, 뭐 프로그램 크기가 뭐 100라인이라든지 1000라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렇게 한번 만들면서 손 털으면 되는 거, 그런 형태의 작은 프로그램은 C랭귀지 짜는 게 훨씬 좋습니다. C랭귀지 짜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깔끔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만드는 소프트웨어들 수십만 라인입니다. 수십만 라인, 뭐 심지어 뭐 운영체제 같은 거는 수백만 라인도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업체에서 하는 그런 과제도 막 수십만 라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짤 때는 랭귀지의 단순한 점이 큰 도움이 되고 그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인 상태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세상에 요즘 시기에 객체지향 언어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클래스라고 하는 덩어리로만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서 한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이 파일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함수도 있고 구조체도 있고 함수도 있고 구조체 함수 구조체 함수 이런 식으로들 프로그램의 구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특히 이제 C샵이나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 안에 뭐가 있느냐? 파일 안에 이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덩어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 안에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 함수에 대한 내용, 또 데이터에 대한 내용, 함수에 대한 내용, 데이터에 대한 내용, 함수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틀 안에다가 데이터와 함수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요 덩어리들이 요 안에 큰 파일 안에 덩어리 3개 있죠. 이런 큰 덩어리를 갖다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 구조상으로 다 클래스 위주로 일단 만들어진다. 그 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다 하는 겁니다. C랭귀지랑.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의 범위가 우리가 C샵 이번 학기를 통해서 C샵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문법과 그 다음에 신텍스와 시멘틱스의 전체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서는 이렇게 문법과 그 다음에 시멘틱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해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와중에 객체지향에는 객체지향의 4가지 속성 혹은 객체지향의 4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4가지 원칙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 앱스트랙션은 자료 추상하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뭐냐?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인데 어떤 사물을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사물에 속하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서 표현하는 제도. 그 묶은 결과를 우리가 클래스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heritance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의 자원, 데이터 멤버랑 멤버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적 바인딩이에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랑은 다른 말입니다. 다이내믹 바인딩. 함수 호출을 위한 바인딩이 실행 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네, 폴리몰피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리몰피즘, 다형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객체들의 특성이 서로 다르면서 같은 점 혹은 서로 같으면서 다른 점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고 그런 제도로 구현된 어떤 객체가 폴리몰픽 컨테이너 혹은 폴리몰픽 컬렉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마치면서 완벽하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네 가지 평생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IT 업계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평생 이제 생활을 해가지고 뭡니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자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구나 혹은 다음 학기에 우리 또 자바 시간에 이번 학기랑 유사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각인시켜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IT 회사에 가서 먹고 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공부는 한 학기 수업 끝나고 잊어버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평생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고 학습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1주차 수업 이제 끝나네요.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